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2025년 메이저리그는 수많은 드라마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단순히 승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며 자신을 끊임없이 재발명한 한 투수의 경이로운 부활,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과감한 배팅을 시작한 구단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스턴 레드삭스의 마운드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공에 대한 진실 공방까지 흥미로운 주제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 시즌 가장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단연 아롤디스 체프먼이었습니다. 3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접어든 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체프먼이 압도적인 구위 하나로 타자를 윽박질렀다면 2025년의 체프먼은 치밀한 전략가로 변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구종의 다양화와 로케이션의 분리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그는 포심 패스트볼 비중이 60%에 달했고 슬라이더와 싱커가 그 뒤를 바치는 단순한 레퍼토리의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는 포심 40%, 싱커 34%, 슬라이더 15%, 스플리터 11%라는 완벽한 4피치 믹스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포심과 싱커의 구사 비율을 거의 1:1로 맞추면서 타자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타자를 상대로는 포심과 싱커를 섞어 던지며 바깥쪽 보더라인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좌타자에게는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싱커와 바깥쪽으로 달아나는 포심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코너권 포수와의 호흡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스프링 캠프 당시 코너콕은 피치컴을 통해 패스트볼의 내부와 외부 코스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포수들은 체프먼의 제구를 신뢰하지 않아 코스보다는 가운데만 보고 던지게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심 싱커, 스플리터의 회전축과 궤적이 타자 앞에서 갈라지는 터널링 효과까지 더해지며 타자들은 육안으로 구종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술적 진화는 곧장 기록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체프먼은 2010년 데뷔 이후 가장 낮은 9이닝당 볼넷 2개를 기록하며 제구 불안이라는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어냈습니다. 지난해 포심 패스트볼 승부 시 볼넷 비율이 29%였던 것이 올해는 11%로 급감했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9이닝당 탈삼진 개수는 12.5개로 전성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타자를 압도하는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50이닝 이상 투구한 투수 중 피안타율 전체 1위 사이영상 투표 7위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세이브는 단 2개에 불과했고 4년 만에 30세이브 고지를 다시 밟으며 통산 9번째 30세이브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크레이그 브레슬로 단장은 체프먼과 발빠르게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1년 1,075만 달러에 영입되었던 그는 시즌 종료 전 1년 1,330만 달러 연장 계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2027년 1,300만 달러 규모의 베스팅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내년 시즌 건강하게 활약한다면 사실상 2년 2,600만 달러의 계약이 됩니다. 시장 가치를 고려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프먼이 보스턴에 남기 위해 구단 친화적인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크리스 세일을 떠나보내며 비판받았던 브레슬로 단장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체프먼의 활약은 자연스럽게 야구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을 던진 투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체프먼은 올해도 평균 98.8마일의 강속구를 뿌렸는데 이는 30세 시즌이었던 2018년과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경이로운 유연성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2010년에 시속 105.8마일 약 170.3km을 기록하며 현대 야구 피치 트래킹 시스템상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전설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1917년 월터 존스는 83.2마일, 1940년대 밥 펠러는 98.6마일, 1974년 놀란 라이언은 100.9마일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체프먼이 압도적이지만 여기에는 측정 방식의 차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이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거나 존슨 홈플레이트 위를 지날 때 펠러 혹은 타자 앞 3m 지점 라이언에서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반면 현재의 시스템은 투수의 손을 떠난 직후인 약 15m 지점에서 측정합니다. 공이 날아가며 속도가 줄어드는 물리적 현상을 보정하여 현대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월터 존스는 약 93.8마일 밥, 펠런은 107.6마일, 놀란 라이언은 무려 108.5마일에 달하는 공을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보정된 수치로는 놀란 라이언이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100년 전 월터 존슨의 93마일 대공이 당시 타자들에게는 현대의 100마일 이상으로 느껴졌을 상대적 위압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관건은 체프먼이 놀란 라이언처럼 롱런할 수 있느냐입니다. 라이언은 46세 은퇴 경기에서도 98마일을 던졌습니다. 367세이브를 기록 중인 체프먼이 현재의 9위를 유지하며 명예의 전당 입성 기준인 500세이브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 보스턴 레드삭스의 팀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보스턴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숙명의 라이벌 양키스에게 패하며 1라운드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서 시애틀의 투수 슈리터에게 당한 8이닝 12K 무실점 패배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난 듯한 무기력함을 남겼습니다. 팀의 상징이었던 데버스를 트레이드하는 초강수를 두며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그 빈자리를 신성 로만 앤서니가 메우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크로셰와 체프먼이라는 확실한 원투 펀치와 뒷문지기를 확보했다는 점은 내년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소식은 라스베이거스 시대를 준비하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과감한 투자입니다. 오클랜드는 타일러 소더스트롬과 7년 8,600만 달러 옵션 포함 최대 1억 3,100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루커 버틀러, 세베리노의 계약을 뛰어넘는 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포수에서 일루수, 그리고 좌익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적응기를 거친 소더스트롬은 시즌 중반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25홈런과 0.820의 OPS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오클랜드가 핵심 타자들을 잇따라 장기 계약으로 묶으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유망주 커츠와의 계약 여부가 되었습니다. 구단들의 이러한 유망주 입도 선매 전략으로 인해 향후 FA 시장에 나오는 대여급 선수는 줄어들고 한국과 일본 선수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마이애미 말린스는 마무리 투수 페어뱅크스와 1년 1,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장 평가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한 페어뱅크스는 FA 재수를 선택하며 내구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샌디 알칸타라를 비롯한 주축 투수들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시즌을 뜨겁게 달군 보스턴 레드삭스와 아롤디스 체프먼의 재발견,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주요 계약 소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선수들의 노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가올 2026년 시즌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